20대 천재들과 이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하여 풍자하는 글이 이렇게 뉴스 칼럼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세라는 나이를 약관이라고 한다. 20세를 지칭하는 약에 20살의 관례를 올린다라는 의미를 결합하여 약관이라는 말이 나왔다. 혈기왕성한 10대를 지나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이들은 대개 20대 때 이미 꽃을 피우거나 일찌감치 대가의 자질을 보여주곤 한다. 이 밖에도 20대 천재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미술 분야의 천재성, 음악 분야에서 20대의 천재성, 피아니스트, 각종 천재들이 20대의 세계적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패배와 경기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이 어린 후배 선수들과의 벌인 요번 사태가 아직 그 여파가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 해임됐고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그야말로 너무나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질풍노도 시기에 접어든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인데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온건론과 충격과 실망감에 일벌백계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징계론이 팽팽합니다. 스포츠든 예술이든 무엇이든 실력보다 인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대의 천재성을 증명한 천재들처럼 이강인 선수 역시 천재소리를, 손흥민 선수 역시 천재소리를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이 행보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잊었다. 라리가 이강인 23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발렌시아 마요르카 시절의 활약을 다시 재조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이강인 선수가 활약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이 라리가 공식 SNS에 이렇게 스토리에 올려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강인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스페인 라리가 클럽 축구팀은 이강인을 잊지 않았다. 라리가 공식 SNS에 19일 이강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2023년 여름에 정든 라리가를 떠난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 절대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PSG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렌시아에서 활약하던 이강인은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했고 마요르카 첫 시즌에 빛나지 않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라리가를 제외하곤 정작 모국인 한국에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대역죄인이다. 도저히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분통함과 비통함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실시간으로 솟구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의 기사는 쏟아집니다. 상처 커지는 손흥민, 이강인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TV의 오늘 저녁 뉴스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 사태가 일파만파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결국 두 선수를 응원했던 팬들 역시 갈라져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단체 톡방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방과 악플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제 영상에도 오셔서 이강인 선수의 영상이라면 덮어두고 그만해라. 이걸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영상을 뭐 엄청 잘 만드는 사람도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저의 실력적인 면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행동과 태도, 거기에 따른 분개함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무엇을 특별히 어그로를 끈다라기보단 지금 많은 여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뉴스 기사와 함께 전달할 뿐인 허접한 제 영상의 조회수가 그리 높게 나올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앞두고 있고 다시 한 팀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선수단 관리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어떤 분들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강인 선수가 복귀하는 건 국가대표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PSG 클럽 축구팀은 뭐 모르겠고 정확한 건 국가대표로 돌아온다라는 건 내가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우려점이 지금 기사에 올라왔어요. 이강인 나가라. SNS 악플 테러를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강인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최근 SNS에 각종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하는 무차별 악플, 제가 절대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예인도 그렇고요. 뭐 유명인도 그렇고요. 유튜버도 그렇고요. 당사자가 잘못했다면 당사자가 무언가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솟구친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태가 사실 이민 가라, 군대나 가라 이런 안티팬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비난의 화살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침묵하고 있느냐? 결국 이 사태가 제가 볼 땐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하나의 방법은 제가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 다시 나서서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 말고는 이 국민들에 대한 사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게 된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정말 머리 숙여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한낱 유튜버인 주제에 뭐라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눈곱딱지만큼이라도 조금은 사그라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 자 쿠팡플레이 측에서도 계속하여 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탁구게이트 이강인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어렵다. 아시다시피 국내 중계 축구 중계로 유명한 쿠팡플레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진을 삭제한 자취를 감춘 이 내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입을 열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강인 선수 관련 사진과 그래픽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부 중계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다소 어렵다. 하극상 논란에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적잖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풀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쿠팡플레이가 보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논란이 생기니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에 관련해서 쿠팡플레이 아닙니까?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각종 광고계와 뭐 위약금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정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반대 여론입니다. 학교 사태도 비슷하지만 손흥민에게 화해하라고 말했던 이 조희연 씨. 네티즌 분들이 아주 격앙을 터뜨렸다.
아시다시피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한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갈등을 푸는 모범을 우리 사회에게 보여줬으면 어떻겠냐.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이강인 선수와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학교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뒷감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결국 이 말을 하고 나서 누리꾼들의 엄청난 냉담한 반응과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리꾼은 도대체 가해자를 언급하는 마당에 왜 피해를 받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손흥민 선수가 사과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맞는 논리냐. 이 글대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기 있게 사과하라는 말인데 피해자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이 사건을 교육계에 대입해도 안 되지만 가해자를 아량으로 감싸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언급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KBS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강인은 집중포화, 협회는 수수방관, 진상조사 계획이 없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것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이강인 선수에게 강인아 내가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고개 숙이며 사과해야지 해결되겠습니까? 축구협회가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게 축구협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카페에서 목격된 것을 JT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 알다시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동반 고발을 당했죠. 바로 선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클린스만 감독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유자적하게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목격이 돼가지고 사실 국민분들의 이 분개함이 엄청납니다. 한국 축구에서 돈만 받아먹고 축구 운영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번 요르단전의 패배 원인을 손흥민, 이강인 선수들의 탓으로 돌렸다. 오죽했으면 시민위에서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을 고발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뭐 고발만 해서 뭐하냐? 뭐가 되냐? 뭐가 됐습니다. 일방적 클린스만 임명을 강행한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감독 맡아보고 싶다라고 던진 농담에 축구협회가 정말 덥석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했고 경질되는 데까지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방적 임명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결국 담당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19일 날부터 수사에 착수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계약을 떠나 무능함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 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다.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하여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한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또 시민위에서는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 모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고 경찰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픈 사건이라고 하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정몽규와 클린스만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과정에 대해서 두 사람의 설명이 전혀 다른 거죠. 이 클린스만 감독은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 선임에 대해서 자신은 정식으로 선임이 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태에 대한 건 경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는 메가커피는 웃었고요. 이강인의 광고를 내리고 재계약마저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아라치치키는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광고를 맡고 있는 메가커피는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맹활약을 한 손흥민 선수의 여파 덕분에 지난 호주와의 8강전에서 극적인 프리킥 승리까지 해당 경기 이후 메가커피 알바생들은요. SNS를 통해서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일이 너무 바쁘다라는 호소까지 쏟아졌습니다.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음료가 무려 147만 잔. 와, 147만 잔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147만 뷰가 나와도 어마무시한 마당에 147만 잔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판매량 아닙니까? 그리고 메가커피 측에 따르면 8강전 손흥민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을 당시 이 메가커피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접속 대기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 광고 사례와는 완전 정반대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가 피해자고 또 누가 나아가서는 가해자인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저도 이강인 선수를 완전 천철지 원수 마냥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많이 아쉬운 거죠. 정말 이강인 선수가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선수이기도 한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최신 근황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비통함을 전하고 있어요. 19일 날 생일 맞은 이강인 선수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PSG, 파리 생제르맹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추가 입장문은 여전히 아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 공식 SNS에 낭트전 승리 이후 다음 날의 훈련 세션이라면서 이 영상과 또 나아가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습을 공개했는데 글쎄요. 이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강인 선수의 멘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또 여기에는 이강인 선수를 축하하는 게시글들도 또 댓글들도 달렸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휘파람 사건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좀 분개함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고 최근 황희찬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만 좋아요를 누른 사태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의 이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참 걱정도 앞서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생일 19일 날 생일을 맞은 이강인 SNS 악플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림에 있어서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날 생일을 맞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의 SNS가 여전히 악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이강인의 SNS에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지만 축하의 의미도 잠시 곧 댓글에는 조롱과 비판이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만에 사라진 사과문의 형태 자체도 너무나 불만족스럽다라는 말도 많고 공교롭게도 19일은 이강인의 생일인데 아시안컵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만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축하받았을 날이지만 그를 향한 댓글들은 여전히 차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댓글에는 탁구를 하느라 주장에게 대들었다라는 식의 악플이 이어지고 있고요.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댓글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강인의 경솔한 행동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내의 불안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또한 팬들 역시 선수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전부 다일까요? 그랬다면 온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하여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축구협회 탁구게이트 진상조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초유의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 사태가 날이 갈수록 확산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가톤급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추측과 소문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죠?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처럼 생일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이 본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선수들 중에서도 하극상과 항명 의혹에 휘말린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적인 비판 여론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함구되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 내부에 CCTV가 있지 않았겠냐, 왜 그런 거 공개되지 않냐 등등등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 사건이 발발되고 난 지, 여론에 알려지고 난 지 하루 뒤에 바로 15일 날 이강인 측의 법률 대리인이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축구협회는요, 어떤 논란과 이슈와 이런 현안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몽규 회장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징계의 형태로 대표팀에는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축구협회가 나서서 먼저 전후 사정의 진실부터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최후의 선수와 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가격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률 대리인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가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론 사태 많이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사건 영상만 따져봐도 지금 뭐 수십만 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가격을 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네요. 손흥민의 옷은 메가커피, 이강인의 광고를 내려버린 아라치 치킨. 충격적입니다. 이 아라치 치킨 얼마 전 이강인 선수와 해외까지 가서 촬영했었던 광고 영상마저 삭제하고 말았죠. 그런데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라치 치킨, 이강인 모델 재계약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말 엄청난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전부터 올라온 보도란 말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선수가 이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이 광고 모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네요. 이 아라치 치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대응이겠습니까?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수십억 이상의 엄청난 위약금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하진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건 이 본사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위약금 대응이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광고 영상을 다 삭제해버렸지만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 영상은 삭제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죠? 이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많은 손절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탁구 선수 건들지 마. 국제탁구연맹 한국축구 풍자하여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아시아축구연맹 대표팀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탁구계가 풍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탁구연맹이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바로 미스터 손이죠. 손의 탁구 선수들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2024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라는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요르단전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에다가 요런 글을 적은 겁니다. 보니까 손흥민이 충격적인 준결승전 패배 전날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탁구를 하려는 동료 선수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홍보했는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충돌을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탁구 선수들을 건드리지 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조롱당할 만한 그런 선수인가요? 전 세계적인 위상을 빛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스타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 이 세계 국제 탁구 대회 연맹이라는 곳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탁구를 하려고 했던 이강인 선수와 탁구 3인에게 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국제 탁구 연맹에서는 세계 탁구 대회 선수들 건드리지 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사태가 빨리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클린스만 고발당했다. 손흥민 이강인 탓하며 명예훼손을 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를 보니 놀랍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서민이는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곧바로 인정하는 등 회장과 축구협회 등을 향한 비판 여론들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고발 취지가 이렇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하여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그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왜 선수들만 나락 보내고 축구협회는 뒷짐지고 있냐? 이것을 비판한 겁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 역시 선수 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뿔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고 선수 상호 비방과 편가르기에 나선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축구협회 개혁과 미래를 위해 정 회장이 신속히 사퇴하길 요구한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과거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 심부름에 무등까지 태웠던 선배를 깍듯이 대하던 손흥민 막내 시절이 화제다. 이거 뭐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모습이죠. 2011년도 카타르의 수도에서 열렸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3위 결정전이 끝나고 난 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영표 선수를 무등 태우면서 우리 선배 이렇게 멋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대표 막내 시절의 모습입니다. 뭔가 지금 현재 막내라고 불렸던 이강인 선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기성용 선수에게 줬던 이 물 심부름까지. 더불어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성이 형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편하게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선배시잖아요. 휴식 시간에는 방에서 3D 안경을 끼고 아이패드로 쇼 프로그램을 보시더라고요. 혹시 방해될까봐 감히 보고 싶단 말도 못 꺼내고 조용히 숨지기고 있었어요. 혹시 코를 골까봐 엎드려서 잤고요. 코를 크게 곤 날도 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박지성 선수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올바른 선배였던 겁니다. 손흥민과 밤을 쓰면서 매일 밤 자기 직전 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거 김남일 선수도 이런 증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하고 나서 저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김남일 선배와 15살 차이라고 들었어요. 형이 워낙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 김남일 선수를 보고 무서워하여 길을 돌아갔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손흥민 선수의 막내 시절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김남일 선수의 인터뷰도 사실 지금에 와서 보니 군기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대표팀 내의 최고참으로 김남일 선수가 군기반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선배들을 잘 따랐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참 남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조영욱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 이게 선수들한테는 정말 유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욱이 형이 그때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같이 팀으로 만난 거였는데 그 팀을 만든 게 영욱이 형이다라는 거다. 이강인 선수를 쥐잡듯이 그냥 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형이 이강인 선수를 한번 잡았대요. 왜냐면 강인이랑 나머지 선수들이랑 운동을 했어요. 슈팅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저한테 딱 들리더라고요. 강인이가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형들한테 좀 심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요구를 굉장히 과하게 했대 강인이가. 그게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강인이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으면 팀 사이에 조금 거리가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팀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 내가 총대를 맸다. 그래서 모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 형들이 너를 존중해 주는 만큼 너도 형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야 팀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강인이가 울었어 안 울었어? 똑바로 얘기해라고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웃습니다. 결국 다 잘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해프닝이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과거 이야기들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최근 황희찬 선수, 이 손흥민 선수와의 훈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뭐라고 돼 있죠? 황희찬 선수 인스타그램에만 좋아요를 누른 이강인. 여기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야, 사실 황희찬 선수하고도 이강인 선수가 엄청 애틋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황희찬 선수에게는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급기야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 손절을 했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가서 살펴보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HMSON7이 바로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팔로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손흥민 선수 역시 쭉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이죠? 캉인 리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강인 선수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뭐 손절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이 뭐 업계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최악으로 가고 있고, 급기야 이런 말들도 쏟아집니다. 이강인 국대 추방 및 군면제 취소시켜야 된다. 이강인 설령 후 군대 보내버려야 한다. 군면제 소감 솔직히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군대 오히려 보내야 한다, 군면제 박탈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 군부대 측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면밀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